안녕하세요. K-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2023년 6월 13일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데뷔 10주년이 된 날이죠. 방탄소년단의 10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 그 위상이 하늘과 땅만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방탄소년단의 10년은 어떤 느낌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2013년 데뷔, 그리고 신인상. 2013년 6월 13일 방탄소년단은 첫 싱글 앨범인 Too Cool for School을 통해 정식으로 방탄소년단이란 이름을 알렸죠. 방탄소년단이란 특이한 그룹명으로 인해 데뷔 직후 실검 1위를 하기도 하고, 데뷔곡인 No More Dream은 멜론 주간 차트 99위에 오르는 등 인지도 낮은 중소기획사의 신인 그룹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방탄소년단의 활발한 SNS 및 유튜브 활동이 있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데뷔 이전부터 SNS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죠. 방탄소년단의 이런 전략은 당시 시대의 변화와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2013년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5%를 돌파하여 SNS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국내 동영상 서비스의 유튜브 점유율은 74%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시대에 딱 맞는 전략을 세웠으니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 결과 방탄소년단의 미니 1집 오 Are You Ready To는 2013년 연간 가온 차트 기준 약 34,000장을 판매하며 신인들 중 가장 높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이러한 관심과 성적으로 방탄소년단은 많은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4년 첫 도약. 2014년 스쿨 시리즈의 마지막인 상남자로 음악방송 첫 1위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 스쿨 시리즈 앨범은 굉장히 힙한 컨셉의 빡센 안무들이어서 방탄소년단은 이미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특히 강제 입학 유학이라는 컨셉으로 LA에서 찍은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와 LA에서 열린 엠넷 K-콘 무대는 더 많은 해외 팬들을 입덕시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첫 정규 앨범인 다크 앤 와일드는 처음으로 앨범 총 판매량이 10만 장을 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일간 총 5천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첫 단독 콘서트와 월드 투어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2015년 전설의 앨범 시리즈가 시작되었죠. 2015년 화양연화. 방탄소년단은 한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팬덤은 착실히 커가고 있었지만 대중성이란 약점이 있었죠. 그래서 나온 앨범이 청춘 2부작 화양연화 파트 1. 빡센 힙합 비트에서 좀 더 듣기 편한 이지 리스닝 곡인 I Need You와 아름다운 청춘이란 컨셉을 통하여 음원 차트 2위로 진입하는 놀라운 대중성을 보여주었죠. 이 노래로 첫 음악방송 1위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I Need You 후속곡인 쩔어는 본격적으로 해외에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첫 1억 뷰 뮤직비디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앨범인 화양연화 파트 2는 첫 빌보드 200 차트 진입 앨범이 되었죠. 2016년 불타오르네. 강도 높은 안무, 기억에 남는 후렴구로 유명한 불타오르네는 2016년 화양연화 영 포에버 스페셜 에디션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멜론 차트 1위 진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초동 약 16만 장으로 처음 초동 10만 장을 넘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진 화양연화 콘서트는 양일간 약 2.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첫 콘서트와 비교하면 약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또한 약 1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아시아 투어를 마친 방탄소년단은 정규 2집 윙스로 한 번 더 높게 도약합니다. 타이틀곡은 피땀 눈물. 이제 국내 음원 차트 줄 세우기는 당연한 이야기였고, 초동 음반 판매량은 약 34만 장으로 엄청 성장하게 되었죠. 또한 빌보드 200 차트 26위로 진입하며 K-팝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 드디어 연말 시상식에서 데뷔 3년 만에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정말 불타오르는 인기를 체감하는 한 해였죠. 2017년 봄날. 이때부터 방탄소년단은 세계적인 아이돌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타이틀곡 봄날처럼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죠. 봄날은 연간 멜론 13위, 첫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곡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방탄소년단은 처음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는 러브 유얼셀프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타이틀곡은 DNA. 이 앨범이 많은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초동 75만 장으로 국내 가수 초동 1위, 17년 총판 149만 장, 24일 만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억 뷰, 아이튠즈 총 73개국 1위, 거기에 드디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백에 85위로 첫 진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반응을 더욱 폭발하게 만들었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초청받아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 여러 미국 토크쇼에 초대받으며 관심이 집중되었으니 이 공연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반응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빌보드 반영 기간에 마이크 드롭 리믹스를 냈는데, 이 노래가 미국 아이튠즈 1위, 빌보드 핫백 28위를 기록하며 미국 내 방탄소년단 팬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죠. 2018년 세계적인 관심.
2018년 나온 러브 유얼셀프 새로운 시리즈 정규 3집 러브 유얼셀프 전티어 초동 밀리언셀러가 되었고 뮤직비디오는 9일 만에 1억 뷰 달성, 빌보드 핫100에서 10위, 빌보드 200에서 드디어 1위를 했죠. K-팝 최초 빌보드 메인 차트 1위의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에 2년 연속으로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죠. 그리고 러브 유얼셀프 마지막 시리즈 앨범인 러브 유얼셀프 결, 앤서도 빌보드 201위, 타이틀곡 아이돌은 빌보드 핫100 11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21위 등 세계 정상급 보이밴드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국내의 K-팝 팬들이 이런 관심이 정말 사실인지 믿지 못할 정도로요. 2019년 기네스 신기록. 다음 앨범 시리즈인 맵 오브 더 소울 시리즈가 시작된 2019년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앨범 판매량만으로 사람들을 놀래켰죠. K-팝 앨범 중 기네스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앨범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330만 장이었는데 방탄소년단이 339만 장으로 이를 깨고 단일 앨범 국내 최단기간 최다 음반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제 빌보드 200 1위는 당연한 순위가 되었고 빌보드 핫100도 8위로 진입하는 놀라운 순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관심은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가기만 했죠. 2020년 세계 1위 맵 오브 더 소울 7은 더 굉장했습니다.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세계 5대 음악 시장에서 모두 1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빌보드 핫100에서는 타이틀곡 온이 4위로 데뷔했는데요.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핫100 1위를 드디어 달성합니다. 놀라운 기록이었지만 아쉬운 점은 영어곡이었다는 것. 한국어로 된 노래는 역시 1위까지는 어려울까 싶었는데 스페셜 앨범 B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우즈 온으로 빌보드 차트 62년 사상 최초로 한국어 곡으로서 핫100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죠. 거기에 앨범 B가 빌보드로 1위를 하며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200과 핫100에서 동시에 1위로 데뷔한 최초의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그래미 어워드에 한국 가수 최초의 팝 부문 노미네이트 기록도 남겼죠. 2021년 버터. 더 올라갈 곳이 없을 것 같은 방탄소년단은 버터로 한 번 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무려 10주간 1위를 차지하며 2021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가장 많이 1위를 차지한 노래가 됩니다. 연속 1위를 깬 노래 역시 방탄소년단의 노래인 퍼미션 투 댄스. K-팝 가수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방탄소년단은 2022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군백기의 시작. 방탄소년단은 그동안의 노래를 묶어 앤솔로지 앨범 프로프를 발매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2022년 6월 14일 방탄소년단은 찐 방탄의식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을 위해서 당분간 개인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죠. 그와 함께 멤버들의 군백기도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12월 맏형인 진이 입대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오히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활동은 더 많아졌는데요. 멤버들이 각자 개인 앨범을 발매하며 팀이라 보여주지 못했던 개인의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제이홉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말한 군백기의 끝은 2025년. 그동안 멤버들은 각자의 앨범을 준비하며 2025년 열리게 될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챕터를 데뷔 중인데요. 10년간 정말 믿기지 않는 기록을 만들어온 방탄소년단이 2025년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놀라운 10년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방탄소년단 최고의 순간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두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팝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